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절대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감가상각 2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감가상각이 뭐지? 하실 수 있는데요. 1탄에 감가상각의 정의부터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바로 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24년 8월에 기계장치를 구입했습니다. 만약 5년 동안 비용 처리를 받는다면 저는 24년에서 28년까지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1탄 영상에 대한 이해를 아주 잘 해주셨네요. 하지만 대표님이 하신 질문은 저희가 1탄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신규 사업자나 폐업하신 분들은 사업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 아니시죠? 그리고 사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연도 중간에 자산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네.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자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다면 자산 금액을 나누기 연도해서 비용 처리를 하면 되지만 연도 중간에 생긴 자산이라면 그 해 계산을 할 때는 그 해에 존재했던 달만큼 계산해서 비용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즉 8월부터 있었다면 8, 9, 10, 11, 12 이 5개월분의 비용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8월 28일에 구매를 했다면 네. 1월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월할 계산이기 때문에 8월 중간에 사시더라도 8월 1일에 산 것으로 모아 5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질문 대표님이 말씀하신 자산의 내용 연수가 5년이라면 24년 8월부터 29년 7월까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탄 영상을 보다가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탄 내용 중 감가상각은 그해 비용에 넣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 회계 사무실에 문의하니 전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건가요? 오늘은 1탄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희가 1탄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2탄은 질문 대표님들 덕분에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게요. 질문 대표님들 덕분에 1탄과 2탄의 구성이 적절하게 분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질문 대표님의 회사는 나라에서 주는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세법에서는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도록 명시해 두었습니다. 네, 이 법은 그냥 열거된 조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받는 세금 감면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죠. 질문 대표님도 회사의 신고 내용을 보시면 이 혜택을 받고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이 규정을 법인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최근 예규에는 개인 사업자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감면 면제 혜택을 받으신다면 감가상각비를 무조건 적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회계사무실에 취업한 신입사원입니다. 아직은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대표님들이 구매하시는 물건 중에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바로 비용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이 무슨 기준으로 나뉘는 거죠? 신입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네요. 대표님들이 구매하시는 물건 종류도 많고 금액도 너무 다양한데 처리할 때 되게 난감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기준점은 고정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하시는 상품이나 소모품 이런 것들은 모두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고정자산이라고 하면 컴퓨터, 자동차, 기계 이런 종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류라도 바로 비용 처리를 인정해주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 물건의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법에 열거되어 있는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그 주변 기기, 그 다음에 간판 이런 열거되어 있는 사항들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그 해에 바로 가능하십니다. 네, 정리할게요. 물건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다면 고정자산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고정자산이라면 휴대전화, 간판 등 바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감가상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를 수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때의 수선비 총액이 600만 원 미만이라면 전액 비용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타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사오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감가상각을 하나요? 이 질문은 실무를 하다 보면 직원분들도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특허권, 상표권 이런 권리를 우리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자산은 아니다 보니까 회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허권 같은 무형의 권리도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무형 고정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자산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무형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방법을 반드시 정액법으로 해야 되며 내용 연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표권, 디자인권은 5년, 어업권은 10년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특허권은 질문 대표님이 언제 취득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4년 이전에 취득하신 특허권이라면 10년을 적용하고 2015년 이후 취득하셨다면 7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감가상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1탄, 2탄 외에도 궁금증이 아주 많을 수 있는 영역이 감가상각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질문 주시면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지은 세무사 김나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